우리가 이제 교정하러 오셔서 발치와 더불어서 좀 무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치관 삭제거든요. 치아를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치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치아가 너무 시려지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치관 삭제라고 하는 게 어떤 치료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면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치관 삭제라고 하는 방법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치관 삭제라고도 부르고 치관 성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스트리핑 혹은 인터프록시말 리덕션, 그래서 IPR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이제 어떤 치료이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의 최외층 바깥에는 우리가 범랑질이라고 하는 에나멜이라고 부르죠. 그 에나멜을 조금 삭제하는 거죠. 살짝, 대략 한 0.5mm 정도 삭제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치관 삭제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1940년도부터 교정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따지면 거의 85년 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정은 항상 공간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가 삐뚤 때 그걸 가지런히 하려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를 넣고 싶다, 앞니가 나와 있는데 그걸 넣고 싶다 할 때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에나멜의 최외층을 약간 삭제해서 공간을 확보한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치관 삭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재료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얇은 벌을 사용해서 이걸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치아를 살짝 다듬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늘처럼 가늘죠. 그래서 굉장히 뾰족한 버고요. 이걸로 이렇게 한 번 지나가면 0.2에서 0.3mm 정도만 삭제가 되는 그런 아주 얇은 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용도로, 말하자면 이제 사포 같은 거죠. 샌드페이퍼인데 이걸 가지고 좀 매뉴얼로 손으로 이렇게 좀 다듬는 과정을 같이 거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다듬었나 그 양을 좀 측정할 때는 이런 게이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각각에 보면 여기 다 양이 써 있거든요. 요거를 다듬은 그 치아 사이에 집어넣고 다듬어진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는 그런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치관 삭제를 하게 돼요. 이 치관 삭제할 때 근데 우려하시는 게 이제 아프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아프거나 시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느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이런 페이퍼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듬는 과정을 할 때는 약간 이들을 누르니까 약간의 압박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0.5mm 정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치아 사이를 다듬고 시술 과정 중에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치관 삭제를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뭐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은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0.5mm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 그게 모이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이가 삐뚤은 경우는 가지런히 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앞니가 너무 이렇게 뻗쳐 있는 경우는 그거 약간 숙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덧니, 이가 삐뚤은 거를 가지런히 할 때는 약간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뻗치면서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앞니 각도 같은 것들을 잘 맞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합, 우리가 정상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가 딱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전체적인 교합이 잘 맞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합이 딱 맞으려면은 중요한 게 치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톱니가 물릴 때 톱니 사이즈가 맞아야지만 탁탁탁 물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윗니의 전체적인 치아의 비율이 아랫니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윗니가 조금 남겠죠, 아래보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상적인 교합을 탁탁 톱니처럼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제 위에 치아 사이를 약간 치관 삭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정상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경우냐면, 치아는 붙어 있지만은 이 밑부분이 이렇게 검게 비어 있는 걸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웃을 때나 이럴 때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교정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치관 삭제를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치관 삭제를 하는 거예요. 먼저 닿는 부분을 치관 삭제를 살짝 해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생긴 거를요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있던 블랙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환자는 앞니 부분 교정하는 환자인데, 보시면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보이죠? 요거를 먼저 닿는 부분을 치관 삭제를 약간 해서 붙이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죠.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치관 삭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치관 삭제를 하면요, 안정성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정이 끝나고 나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런한 치아들이 잘 유지가 오랫동안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젊었을 때 교정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위장처럼 붙어 있죠. 여기 보시면 끝에만 살짝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치관 삭제를 이 부분을 해서 붙이면 이렇게 더 많이 붙죠. 뒷면을 이렇게 먼저 닿는 부분을 치관 삭제를 해서 붙이면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가 살짝 닿아 있는 것하고 더 넓게 붙어 있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안정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유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관 삭제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치관 삭제를 해서 이들이 닿는 컨택하는 면적을 넓혀주게 되면 이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부지런한 치열이 유지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치관 삭제가 과연 안전하냐? 안전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가 싫어지느냐, 나중에 충치가 더 잘생기지 않느냐, 잇몸이 문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삭제해서 붙여놓으면 크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논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치료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 논문을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논문이냐면 치관 삭제를 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6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전제는 올바른 술식을 가지고 적절한 양을 이런 치관 삭제를 시행을 하니 10년이 지났을 때 특별히 우리가 치주 문제라든지 이의 시림이라든지 충치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없더라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교정과 레지던트를 할 때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많이 정립을 하는 그런 대가가 계신데 치관 삭제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의사분들 중에 이 치관 삭제를 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환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그때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치관 삭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문제됐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은 한 분도 보지 못했다. 그만큼 안정적이다. 물론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치관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시행을 하지만 이것이 문제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염려나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양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0.5mm라든지 너무 많이 삭제하면은 시림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양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림을 보시면은 치관 삭제를 할 때 우리 치아와 치아가 닿는 요게 이렇게 포인트 컨택이 되게 동그스름하게 서로 컨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치관 삭제를 이제 좀 잘못하는 데서 한 걸 보면 이걸 그냥 깍둑썰기라고 하는데 이 깍두기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이렇게 썰어놔요. 벌을 이렇게 지나가기만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면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음식이 좀 많이 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면이 좀 매끈하면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표면이 좀 매끈해야 플라크도 좀 덜 끼게 되고 이제 위생관리도 훨씬 더 좋고 그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아에 어떤 손상을 주거나 예민하게 만들어서 시림 증상이 있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한 0.5mm 한도 내에서 이런 치관 삭제를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덧니를 가지런히 하고 앞니 각도를 잘 맞춰주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하는 그런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하는 목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막연하게 치관 삭제한다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